78살 김정우 할아버지는 아내 박영숙 여사의 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하늘이 노랗게 물든 저녁,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 조금 드셔야 해요. 아들 김민석이 조심스레 다가와 국밥 그릇을 내밀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의 눈가에 맺힌 눈물 자국이 아직 마르지 않았네요. 식사는 됐다. 그런데 지은이는 언제 오니? 정우 할아버지가 며느리 서지은에 대해 물었어요.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지은이가 오늘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급한 해외 출장이 있어서. 정우 할아버지의 가슴에 뭔가 무겁게 내려앉았죠. 어머니의 장례식에 며느리가 오지 않는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출장이 더 중요하다는 거냐? 회사에서 갑자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석이 변명하듯 말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죠. 방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와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첫 만남, 결혼식 날의 그녀의 환한 미소, 민석이가 태어났을 때 함께 흘렸던 기쁨의 눈물, 은퇴 후 함께 다녔던 제주도 여행. 이제 그 모든 순간들이 과거가 되어버렸네요. 정우 할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조카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15살 소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이거 보세요. 수민이가 내민 휴대폰 화면에는 서지은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지은이 하와이 해변에서 칵테일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개시 시간은 오늘 오전. 급한 출장이 아니라 휴가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정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민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자마자 올렸더라고요. 드디어 자유라는 말과 함께요. 정우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폭발하려 했지만 차마 장례식장에서 이성을 잃을 수는 없었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소?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60년을 함께하며 아들 부부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는데 이것이 그 대가라니. 마음 깊은 곳에서 서늘한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우 할아버지는 민석을 거실로 불렀어요. 아들아, 지은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설명할게요. 지은이가. 민석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우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다. 내 아내가 어머니 장례식에 오지 않은 진짜 이유를. 정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을 봤다. 출장이 아니라 휴가였지? 정우 할아버지가 묻자 민석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깊은 실망감이 정우 할아버지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60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잃은 슬픔 위에 이제 아들마저 잃은 것 같은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정우 할아버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 한쪽이 텅 비어 있는 것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영숙의 자리에 손을 뻗다가 차가운 이불만 만져지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새벽녘에야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아침이 밝자 정우 할아버지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결혼 20주년을 맞아 아들 부부에게 선물했던 집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당시 영숙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우는 아들 부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었죠. 다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소유권은 그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두었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봐야겠네. 정우 할아버지는 중얼거리며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어요. 친구의 아들인 정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네, 김 선생님. 제가 확인해 보니 그 주택은 여전히 선생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언제든지 처분하실 수 있어요. 정 변호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죠. 정우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네. 그럼 매각 절차를 시작해주게. 같은 날 오후 그는 부동산 중개인 한 씨와 만났어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 좋은 가격에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집에 돌아온 정우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전할 내용이었죠. 수십 번을 고치고 또 고쳤어요. 마음속의 분노와 서운함을 절제하며 최대한 담담하게 적으려 노력했습니다. 이틀 후 민석이 급히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우리 집을 파신다고요? 정우 할아버지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결정이다. 하지만 왜 갑자기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민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정우 할아버지의 눈에서 서글픔이 번졌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 아내는 휴가를 즐기더구나. 60년을 함께한 내 반쪽이 떠났는데 너희에겐 그저 드디어 자유라는 소식이었던 모양이지.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그건 지은이가 경솔했던 거예요. 진심으로 그런 뜻이 아니었을 겁니다. 진심이 아니고 뭐냐? 행동이 곧 마음이다. 정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마음도 섰다. 다음 달까지 이사갈 준비를 하거라.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은이가 직접 사과드릴 수 있게 시간을 주십시오. 민석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민석이 떠난 후 정우 할아버지는 영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심한가? 하지만 이럴 수는 없잖아. 다음 날 저녁 예상치 못하게 서지은이 찾아왔습니다. 하와이에서 급히 돌아온 모양이었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아버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집을 빼앗으시겠다고요? 지은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차분히 응접실로 그녀를 안내했어요. 앉게나. 앉고 싶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이유라도 말씀해 보세요. 지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도 오지 않고 하와이에서 드디어 자유를 외치던 사람이 이유를 묻나? 정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죠.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그냥 실수로 한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뜻으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너는 행동으로 보여줬어. 정우 할아버지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럼 실수 하나로 우리 집을 빼앗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 할 짓입니까? 지은이 소리쳤어요. 정우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집은 원래 내 것이다. 너희에게 살게 해준 것뿐이지. 아버님. 민석이 급히 들어왔어요. 제발 진정하세요. 두 분 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통제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당신도 가만히 있을 거야?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을 빼앗으려는데?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문득 영숙과 함께 봤던 그 많은 노을들이 떠올랐어요. 일주일 안에 이사 가거라. 정우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감만이 묻어났죠.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방을 뛰쳐나갔어요. 민석은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으로 잠시 서 있다가 결국 지은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족의 파국을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우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이삿짐 트럭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석과 지은 부부의 짐을 가득 실은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어딘지 공허했죠.
이런 결말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쓸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영숙이 없는 것도, 이제 아들 가족마저 떠나버린 것도 현실감이 없었죠. 60년을 함께한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충격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과의 관계까지 이렇게 되어버리다니. 영수가 내가 너무 독한 짓을 한 걸까? 정우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다음 날 부동산 중개인 한 씨가 찾아왔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게다가 호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좋네요. 계약은 다음 주에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제가 준비할게요. 한 씨가 말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집이 팔리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건가? 아들과의 관계는 이대로 회복 불가능한 것인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날 오후 정우 할아버지는 오랜 친구 박 노인을 만났어요. 두 사람은 동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우야, 많이 힘들지? 박 노인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숙이가 없으니 모든 게 의미가 없어. 게다가 이제 아들과도 사이가 이렇게 됐으니. 들었다. 집을 팔았다면서? 좀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박 노인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네라면 어떻게 했겠나?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여행을 즐기는 며느리를 그냥 봐줬겠나? 정우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박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래, 내 마음 이해는 해. 하지만 아들은 어쩌고? 민석이는 잘못이 없잖아. 정우 할아버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민석은 자신과 비슷했죠. 착하고 순한 성격에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다만 아내에게 너무 순종적인 것이 문제였지만 민석이는 그래, 잘못은 없지. 정우 할아버지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선택을 했어. 아내를 따라가는 선택을. 너무 쉽게 단정 짓지 마라. 박 노인이 조언했어요. 민석이도 많이 괴로울 거야.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 할아버지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예전에 영숙과 자주 산책하던 강변이었죠. 붉은 노을이 강물 위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요? 정우 할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람만 살랑거릴 뿐 대답은 들리지 않았죠. 집에 돌아온 정우 할아버지는 문득 전화기를 바라보았어요. 민석에게 전화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존심이 그를 막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계약 당일 정우 할아버지는 정 변호사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매수자는 중년의 부부였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정우 할아버지는 문득 자신과 영숙이 처음 집을 장만했을 때가 떠올랐죠.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말했어요. 펜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정우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렇게 서명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건가?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굳은 표정으로 서명을 완료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죠. 정우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들 부부에게 줬던 집은 완전히 남의 것이 되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승리감이나 통쾌함은 없었어요. 그저 허무함과 쓸쓸함 뿐이었죠. 김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네.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그는 자문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가족의 의미, 그리고 자신의 남은 인생,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집이 팔린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오후 정우 할아버지는 민석이 살고 있다는 원룸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발걸음을 돌리려다가도 다시 되돌아오기를 반복했어요. 아들의 생활이 어떤지 궁금했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결국 그는 아들이 일하는 회사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민석의 모습을 발견한 정우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은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죠. 민석아, 정우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부르자 민석은 놀란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었어요.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두 사람은 인근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초여름의 저녁 공기가 상쾌했지만 둘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했죠.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정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삽니다. 원룸이 좁긴 하지만 적응 중이에요. 지은이는? 정우 할아버지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은이랑은 헤어졌어요, 아버지. 정우 할아버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뭐라고? 이혼한 거니? 아직 정식으로 이혼한 건 아니지만 별거 중입니다. 집 문제로 시작된 갈등이 점점 커져서 민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정우 할아버지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결과를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며느리의 행동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는데 결국 아들의 결혼 생활까지 무너뜨렸다니. 미안하다, 아들아. 정우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사실 저와 지은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다만 집 문제가 결정타가 됐을 뿐이죠. 그래도 내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다. 정우 할아버지가 인정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어머니가 보고 계시면 많이 실망하셨을 거야. 정우 할아버지가 문득 말했어요. 민석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가족이 화목하길 원하셨죠. 마지막까지도. 정우 할아버지는 문득 영숙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가족 꼭 지켜주세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정말로 집을 파신 건가요? 정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난달에 계약을 마쳤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석이 물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집을 판 돈으로 무엇을 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어요. 단지 분노에 차서 결정을 내렸을 뿐이었죠.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정우 할아버지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려왔죠. 아버지,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민석이 말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늦었구나. 몸 조심하고. 두 사람은 어색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민석이 사라진 후 정우 할아버지는 혼자 공원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교차했죠. 집으로 돌아온 정우 할아버지는 영숙의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여보,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음 날 아침 정우 할아버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계약은 모두 잘 마무리됐는데. 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 재산 정리를 도와줬으면 하네.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됐어. 재산 정리요? 혹시 유언장을 작성하실 생각이신가요? 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계획이 있네. 정 변호사는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죠.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 할아버지는 문득 민석이 살고 있다는 원룸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좁은 창문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아직 늦지 않았어.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어. 정우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새로운 결심과 함께 그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많은 회한이 밀려왔어요. 분노에 휩싸여 내린 결정이 가족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오늘은 영숙의 기일이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어요. 모든 것이 영숙이 좋아하던 대로 준비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며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여보, 많이 보고 싶네. 당신이 없으니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 정우 할아버지가 사진 속 미소 짓고 있는 영숙에게 말을 건넸어요. 내가 성급하게 행동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사를 마친 후 그는 영숙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평생 모아온 일기장, 사진첩, 그리고 편지들이었죠. 하나하나 꺼내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문득 한 편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민석이 결혼할 때 열어보세요라고 적힌 봉투였죠. 정우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어요. 민석의 결혼식 날 둘이서 함께 읽었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에게 결혼은 서로를 책임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가족까지도 품는 일이란다.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있겠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부부가 그래왔듯이 너희를 항상 사랑하는 엄마가. 정우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은 언제나 가족의 화합을 중요시했어요. 그런데 그는 분노에 휩싸여 그 가치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정우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그날 오후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아, 시간 되면 한번 만나자. 다음 날 두 사람은 동네 찻집에서 만났어요. 민석의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석이 물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했어. 민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정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와 지은이 정말 이혼하려고 하는 거니?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정식으로 서류를 쓰진 않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거든요. 정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그래도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정우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민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회사 일에 집중하려고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생각이에요. 정우 할아버지의 눈에 결심이 깃들었어요. 민석아, 내가 도와주고 싶다. 도와주신다고요? 무슨 의미인지 민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민석에게 건넸어요. 이거 한번 봐라. 민석은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무슨, 너희 집을 판 돈으로 새 아파트를 계약했다. 내 이름으로. 정우 할아버지가 설명했습니다.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러실 필요 없어요. 저는 필요 있다. 정우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원하던 거야. 가족을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망쳐버렸지.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구나.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 우리 영숙이가 늘 그랬어.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정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내가 그걸 잊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만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지은이와는 어떻게 된 거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 정우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은이와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집 문제가 결정타였을 뿐이죠. 정우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아니에요, 아버지. 민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저와 지은이는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정우 할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이해됐어요. 때로는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한다. 정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민석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찻집을 나와 함께 걸으며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에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죠. 다음 주말에 새집 구경하러 가보자. 정우 할아버지가 제안했어요. 민석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같이 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구름 사이로 빛나는 별이 보였습니다. 마치 영숙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죠. 여보, 이제 다시 시작할 것 같소? 우리 가족을 다시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정우 할아버지가 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2달 후에 어느 토요일 오전, 정우 할아버지와 민석은 새 아파트의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사를 막 마친 집안은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새보금자리의 느낌이 물씬 풍겼죠. 아버지, 이렇게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이것밖에 없구나. 앞으로 여기서 새 삶을 잘 시작하길 바란다.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데? 정우 할아버지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집, 아버지도 함께 사셨으면 해요. 민석이 말했어요. 방도 3개나 있고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와 함께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우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그래도 되겠니? 내가 너의 새 삶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방해라뇨? 오히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민석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혼자 지내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함께 지내면 서로에게 의지가 될 수 있잖아요. 정우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의 마음씨가 영숙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봐야겠다. 이건 큰 결정이니까. 두 사람은 이삿짐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이 되자 민석이 치킨과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식사였죠. 어머니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민석이 문득 말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어머니는 항상 가족이 함께 있는 걸 가장 좋아했지. 특히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 누구보다 기뻐했단다. 요즘 가끔 꿈에서 어머니를 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항상 웃고 계시더라고요. 정우 할아버지도 미소 지었어요. 그래, 영숙이는 항상 웃음이 많았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어.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 사이에 이전에는 없었던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벽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부자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죠. 밤이 깊어 민석이 잠든 후 정우 할아버지는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보고 있소? 우리 아들이 이제 제 길을 찾아가고 있소. 정우 할아버지가 속삭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소. 다음 날 오전 민석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아버지, 이런 걸 해주실 필요 없어요. 민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우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내 어머니가 항상 그랬듯이. 아침을 함께 먹으며 민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함께 살자는. 정우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함께 살아보자.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인데요? 민석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너의 새 삶에 짐이 되지 않도록 나도 나만의 생활을 만들어 갈 거야. 그리고 정우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물러날게. 민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당분간은 혼자 지내며 제 삶을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함께 의논하죠. 정우 할아버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아들이 이렇게 성숙해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민석이 출근한 후 정우 할아버지는 새 아파트를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넓은 거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그리고 작지만 아늑한 주방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문득 그는 영숙의 사진을 꺼내 거실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오. 당신이 늘 바라던 대로 가족이 함께 있게 되었소. 오후에 정우 할아버지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노인정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모여 바둑과 장기를 두고 있었어요. 어이구, 새 얼굴이네요. 한 노인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동네로 이사 오셨나요? 정우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제 이사 왔습니다. 김정우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박철수라고 해요. 여기서 바둑 한 판 두고 가시죠? 정우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진정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 그리고 아들과의 회복된 관계, 모든 것이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저녁에 민석이 퇴근하자 정우 할아버지는 자신이 만든 된장찌개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노인정에서 새 친구들을 만났다. 생각보다 이 동네가 살기 좋은 것 같구나. 민석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요. 아버지가 적응하실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사람은 어디서든 적응하는 법이야. 정우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앞으로의 계획, 과거의 추억, 그리고 영숙에 대한 이야기들로 밤은 깊어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머니에 대해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을 더 들려주세요. 민석이 부탁했어요. 정우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영숙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 60년 동안의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말을 할수록 영숙이 그들 곁에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내 어머니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함께하길 바랐을 거야. 정우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의 바람대로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영숙이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우 할아버지와 민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내딛고 있었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정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민석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함께라면 못 이겨낼 일이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희망찬 미래를 향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영숙은 그들 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은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나갈 것이었죠. 1년 후 정우 할아버지와 민석의 새 아파트는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베란다에는 영숙이 좋아하던 꽃들이 피어 있었고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따스한 기억을 담고 있었죠. 정우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 바둑 모임의 회장이 되었고 민석은 승진하여 더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석이 새롭게 만난 여자친구 수진을 집에 처음 초대하는 날이었죠. 정우 할아버지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버지,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수진이도 아버지를 만나길 무척 기대하고 있어요.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은 정우 할아버지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가족을 지키는 분을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정우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영숙이가 너를 많이 좋아했을 거야. 식사를 마친 후 민석이 조심스럽게 영숙의 사진을 가리키며 수진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항상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 정우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결국 빛은 찾아오는 법이었죠. 분노와 오해로 시작된 여정이 이해와 화해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통해 그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어요. 가족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한 거란다. 정우 할아버지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정우 할아버지는 베란다에 나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소. 당신이 평생 가르쳐준 사랑과 용서의 힘이 결국 우리를 다시 모았네요. 정우 할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별빛이 더욱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영숙이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실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항상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죠. 정우 할아버지가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다시 일어서는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숙이 평생 가르치고자 했던 가장 소중한 가치였어요.